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한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이라서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네요. 예.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그렇게 거창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능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 진실을, 팩트를 담는 것, 그것이 다큐멘터리의 기본 본질입니다. 저는 아마추어 작가였지만 좀 다큐멘터리에 좀 심취하게 돼가지고 이쪽 길을 걷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일반 직장인이에요. 일반 직장인인데 사진을 이제 일종의 세컨잡처럼 하고 있는 거죠. 투잡이죠, 일종의. 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되네요. 사진의 정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체를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냄, 또는 그렇게 그려낸 형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의죠. 그죠? 한문으로 보시죠. 베낄사, 참진. 진실을 베끼다, 혹은 진실을 묘사하다. 영어로는 포토그래프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포토그래프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토그래프는 빛이라는 포스와 그리다라는 그라포스의 합성어입니다. 빛으로 그리다. 빛이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진이죠. 빛을 이용해서 바로 존재성을 드러내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미로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을 담는 수준에서 사진을 찍게 됐죠. 가족, 친구, 그리고 뭐 가끔은 야구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사진은 즐거움이었고 또 생활이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 사진 찍는 거 참 즐거운 일입니다. 또 소중한 친구들과의 추억을 남기는 정말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일상을 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사진은 저한테 정말 장난감 같은 그런 도구였어요. 네,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찍히는 것도 즐기는 편입니다. 저렇게 장난스러운 사진도 찍곤 하죠. 누구나 한 번쯤은 찍어봤을 만한 저런 사진들, 이런 사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진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그죠? 대학생들 대부분 많이 오셨으니까 배낭여행도 아마 가신 분들 있을 테고, 가서 많은 사진을 아마 찍어 오셨을 거예요. 저도 아까 소개받았듯이 교환학생 가가지고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사진만 엄청 많이 찍고 왔어요. 여행을 하면 또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역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도 좀 남들과는 다른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에펠탑 가면 에펠탑 앞에서 찍고, 런던 타워 앞에선 뭐 런던, 그냥 그야말로 너무 틀에 박힌 사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찍고 싶지가 않았어요. 조금 다른 시선을 갖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디에서 찍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찍었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갖고 다른 시선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진을 따뜻하게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어떤 한 결정적 순간을 담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랜드마크를 찍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환경과 사람들의 조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제 사진에는 사람을 담으면서 사진을 전개해 나갔어요. 굳이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이렇게 구분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진에 사람의 향기가 배어있는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규칙과 불규칙의 세상,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 자체를 남기는 사진은 기록으로서의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셀카도 찍고 친구들 사진도 찍어주잖아요. 그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일반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사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여름휴가 해외로 나가거나 놀러 갈 때 저는 과감하게 일주일을 다 투자를 해서 한 사진 워크샵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 매그넘 워크샵을 통해서 영국의 포토저널리스트인 크리스틸 퍼킨스라는 사진작가 분에게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이 매그넘이라는 그 사진 단체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이 함께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사진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이쁜 사진을 찍을 것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사진 작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을 공부함에 있어서 위대한 사진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는 작가분들도 나올 거예요. 그 스페인 내전 사진, 워낙 유명한 사진이죠. 로버트 카파, 오마 해변 사진도 유명하고요. 그죠? 스티브 맥커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아프가니스탄 소녀 사진. 그리고 전 세계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리고 꼭 따라 해보는,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정말 뛰어난 사진 작가인 앙리 까르띠에-브레송. 이 사람들의 사진을 이름 혹은 이 사진을 한 번쯤 아마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사진 작가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매그넘에서 어떤 바탕을 이루시고 현재도 세계 포토 저널리즘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매그넘 워크샵을 계기로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좀 마음 맞으시는 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사진 그룹을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12명의 사진가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저같이 그냥 평범한 일반 직장인도 있고요. 그리고 현직 사진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의사들도 있고요. 직종은 완전 다 다르지만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겠다는 어떤 열정으로 모여가지고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사진 안에는, 그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저만의 시선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 그룹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이 지하철이었어요. 아무래도 저의 동선이 집, 회사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제 작업을 가장 자유롭게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하철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동적이면서도 가장 정적인 곳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지하철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을 지금 횟수로 담은 지도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간 지하철만 찍고 있어요. 예, 오래됐죠. 우리가 가장 가깝게 있어요, 지하철이라는 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멀어요.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친구들을 만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깝고도 먼 곳, 그런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저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스팟성으로 사회 이슈가 터질 때마다 뭐 퇴근하거나 혹은 주말에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가서 이제 가다 보면 저는 사실 기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진 기자들하고 이제 부딪혀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 저는 그렇게 큰 장비를 들고 가는 편은 아닌데 막 대포 같은 사진기를 들고 있는 기자들 틈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참 사진 찍기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그렇게 유쾌한 말은 아니지만 찍을 거리가 정말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서울역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제 그 직장이 서울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퇴근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서울역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이제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금방 연결돼가지고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24시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서울역 사진들 최근에 좀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찍고 있고요. 주말에 놀러 가더라도 항상 서울역은 한 번씩 꼭 찍고 어디를 약속 장소로 나가는 편입니다. 보시면 서울역은 굉장히 현대적인 곳이에요.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휘황찬란하기도 하고요. 모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도 그곳에 어둠이 존재하기도 해요. 많은 노숙자분들도 새벽에는 정말 많이 볼 수도 있고 이런 극과 극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역이라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큐를 찍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진 다 쉽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진은 무조건 어떤 특별한 것을 찍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찍을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찍으면은 당장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1일, 1년, 10년 계속 만약에 우리 가족의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사진에 드러나고 그 피사체의 감정이 드러나고 또 그 피사체 이외의 모든 것들의 시간의 어떤 세대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뒤에 있는 물건 혹은 환경이 다 변할 수가 있어요. 역사가 조금씩 축적이 되는 거예요. 사진은 결코 그렇게 다큐 사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좋은 사진기가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그죠? 다들 좋은 사진기는 갖고 싶잖아요. 근데 사진기가 좋다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사진기를 들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다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진가의 윤리성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무턱대고 가서 이 사진을 찍으면 왠지 뭔가 예술적일 것 같아. 가장 보편적인 어떤 인간 판단을 내렸을 때 이 사진을 찍어도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는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빛을 보는 눈을 길러보는 것입니다. 어둠을 볼 줄 아는 눈, 어둠을 인식할 줄 아는 눈, 어둠 속에서 빛을 인식할 줄 아는 눈. 제가 말하는 이 어둠과 빛이란 단어가 반드시 어떤 사전적인 의미의 빛과 어둠은 아니라는 것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많은 빛에 감동을 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많은 어둠에 공감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큐 사진이 가진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실, 팩트,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한번 담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SNS 많이 발달했잖아요. 사진 찍고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찍을 수 있어요. 누구나 찍을 수 있어요. 다만 시선의 변화를 조금만 넓게 보자는 거예요. 되게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크게 보면은 어떤 한 역사적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역사적 순간들을 조금씩 담아보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